자, 우리나라의 이 안보 이 시계바늘이 이제 퇴행을 하다 못해 이 30여 년 전 이전으로 이제 후퇴를 해서 이러다 정말 진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보면은 푸틴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을 했어요. 곧이어 어제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더 심각하다고 지금 여겨지는 부분이 조약 4조에 적힌 내용이고요. 그 4조에 적힌 내용,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적혔죠. 자, 이게 지금 구소련 당시에 1961년이었죠. 그때 북한과 체결했던 조약상에서 포함되었던 그 군사개입 조항이,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96년에 이게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던 게 다시금 부활한 거 아닙니까? 어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의 그 통로가 사실상 활짝 열려버린 거죠. 평화가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물거품이 됩니다. 손익의 개념이 아니라 선악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면서 이 냉전시대 이념에 아주 절여진 이 윤석열 주도의 극단주의적인 가치외교 강행, 그로 인해서 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공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밑에서도 이 거리를 두었던 외교였죠. 그런 외교 탓에 결국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보수 정권이던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정말 그때 당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소련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이 30억 달러의 차관을 이제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북한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전략적인 한소 수교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후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약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위 북방 외교 덕분에 30여 년 동안 이 러시아군 개입에 대한 그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건데, 어떻게 전략적 협력, 그 어떤 동반자 관계를 그렇게 또 이어왔던 러시아와 갈라서고 적대시를 해서 아예 이렇게 파탄을 내버립니까? 안보도 안보지만요, 심지어 그 한소 수교 당시에 빌려줬던 30억 달러의 차관 역시도 이제 소련 해체 후에 들어섰던 러시아 연방에서 그 부채를 승계를 했죠. 물론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달러 대신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무기로 갚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차 불곰 사업까지도 이제 실시가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여전히 다 갚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용도 앞으로는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그것도 이제 문제라면 문제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북러 지금 저 양측에서 어떤 조약을 함께 맺음으로써 인해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킨 상황에 특히나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어떤 비난이 가능하겠습니까? 비난할 명분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쏟아냈고 일본 자위대까지 유사시에 한반도로 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왔던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비난의 명분이 마땅치 않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너 범죄자야 라는 이런 어떤 단순 무식한 이 수사 습관이 지금 몸에 체득된 그런 윤석열과 그 주변 검사 출신 인사들의 이 무능한 외교와 탈평화 기조 탓에 정말 이러다가는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닐지, 정말 두려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불바다로 만들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최악의 또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탄핵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